자녀 교육도 밀당이 중요합니다. 어머님들이 푸념하는 건 딱 그거예요. 학원 숙제만 하고 지 공부를 안 한다.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고 이런 쪽으로 최고의 방어제가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 혼자 독학을 하더라도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문제집만 계속 풀고 있다. 저는 이건 절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께 교육 관련 고민 상담 해드리고 있는 이병훈 컨설턴트입니다. 요새 학부모님들 예전에 비해서 비교적 아이가 바라는 바, 하고 싶은 바를 지지해 주려는 그런 분위기도 더 많이 늘어났고, 또 한 가지 기류는 세상이 앞으로 좀 많이 변할 것 같은데 그런 변화에 적응하려면 또 아이를 고전적인 패러다임으로 키우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공을 떠나서 덕후성, 자신의 분야에 몰입할 수 있는 특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그거를 지지해 주려는 학부모가 훨씬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건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런 거고, 학군지에 예전의 학벌주의를 여전히 추종하고 계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좀 다른 생각을 가지실 수는 있습니다. 제가 만나서 상담드리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학군지에 계시는 분들이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의치약수부터 스카이 진학 이런 데에 열망과 꿈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 안에도 내적인 고민은 여전히 있으신 것 같아요. 여전히 의대에 간다고 해도 앞으로 내 의대가 과연 지금 의사 선생님들의 지위를 유지시켜 줄 것이냐 걱정은 늘 함께 하고 계시죠. 요새 2028 고교 학점제 문제도 있고요. 무전공도 늘어나고 자율 전공, 청소년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등등 아이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여지, 기회의 폭을 넓혀주려는 시도들이 많아서 못 정하는 사람들도 여지가 늘어나고, 또 미리 정해졌다면은 그걸 지지하려는 부모님들의 태도도 좋아진 편이라, 국가는 물론 아주 어려서부터 결정해서 그걸 도전하기를 바라지만 결국에는 대학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잘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모든 분야에 다 진지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진 않고, 아이들은 여전히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자신들이 재밌어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무조건적인 남자애는 뭘 해야 돼, 여자애는 어디를 가야 돼, 학교는 여기만이 좋아, 이런 강박에서는 많이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아이들을 좀 조금 낳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명 낳으니까 그중에 잘 되는 애 밀어주고 나머지는 평범하게 키웠다면 이제는 하나밖에 안 낳는 분위기라서 그 친구가 원하는 걸 좀 들어주려는 그런 분위기가 더 는 건 확실히 사실입니다. 네, 저희 아들 중3입니다. 저도 그렇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능동적인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전 제일 바람이에요. 아무리 서울대를 가도 그냥 엄마가 시키는 공부,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고 살면 대학 이후에는 뭘 시켜주질 않거든요.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방황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청소년기부터 자기가 들쑤셔서 찾아서 도전하고 물어보고 읽고 만들고 거기에 부합하는 노력들을 해내고 이랬던 문제 해결과 도전을 스스로 했던 사람이야말로 서울대를 나온다면은 그 이후의 학벌과 그 사람의 특징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능동적인 사회인이 되는 게 아닌가,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찾을 수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학원을 다니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고, 엄마가 시키는 건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고, 자기 혼자 독학해야만 자기주도 학습이고,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원을 다니더라도 학원 과제만 하는 게 아니라 학원 과제를 어떻게 하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 후속 활동을 제대로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떠올릴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 혼자 독학을 하더라도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문제집만 계속 풀고 있다. 저는 이건 절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는 늘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덤벼옵니다. 그랬을 때 계속 모두가 정답이라든지 방법을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내가 이런 난이도 있는 단어가 잘 안 외워지는 고난이 닥쳐오면 나는 어떻게 공부할까? 수학에서 고난도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을 극복하려면 나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걸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찾고 자문도 구하고 방법을 찾아내서 솔루션으로 승화시킨다면 저는 이게 자기주도 학습이다. 어머님들이 푸념하는 건 딱 그거예요. 학원 숙제만 하고 지 공부를 안 한다. 공부에 대한 흥미가 없고 이런 쪽으로 최고의 방어제가 저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책임감과 성실감 뿐만 아니라 능동성과 주도성, 사고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이 들지 않으면 당장 대학을 어떻게 가고 이걸 더 떠나서 어른이 됐을 때 자기 삶에서 뭘 해야 될지, 뭔가 안 되면은 어떻게 솔루션을 찾아야 될지, 이 부분에서의 유약함 같은 것들이 생겨서 결국엔 주도적인 삶을 사는 데에 약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 중학교 때의 공부라는 건 내신시험 얘기겠죠. 국영수사가 내신시험인데 얄팍한 암기, 개념의 단순 적용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벼락치기도 통하고요. 학원 효과도 굉장히 세게 나타나고 엄마가 시키는 걸 성실하게만 받아들여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랬던 성실하고 상위권이었던 학생이 고등학교에 가서 특히 수학 내신 시험을 본다든지 국어 수능 모의고사를 본다든지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 독해력, 근간을 요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업가 정신은 사업가 집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자기주도 학습은 능동적인 부모 밑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삶의 태도를 해결해야 될 과제가 닥쳤을 때 그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과정에서 저는 자기주도도 전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외부적인 영향이고 자기 내적으로는 코칭도 좀 필요하죠. 어떻게 학생이 그냥 문제 해결하는 걸 다 찾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솔루션을 찾아보도록 얘기해주는 그런 교육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실제 체험. 내가 암기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암기 과목에서 구멍이 난 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시행착오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A라고도 해보고 B라고도 해보고 C라는 방법을 썼더니 내가 먹혔구나 라는 자기 체험 등등이 융합돼서 나오는 결정체이지 딱 하나의 어떤 뭐 알약 같은 신비의 묘약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구획을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엄마표가 좀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습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엄마하고 따뜻한 학습에 대한 시선, 긍정적인 시야를 확보하는 데는 부모님의 개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이대이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는 아이가 자기 선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 코칭해주는 수준으로 좀 바뀌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때도 여전히 부모님이 모든 걸 개입하고 지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하면 아이가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겠죠. 사춘기 때는 가끔은 조금 기다려주는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조바심을 내거나 안달복달하거나 강박적으로 밀어붙이면 오히려 학생들이 반발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소 먼 발치에서 떨어져서 지켜봐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시절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시기를 넘어서 아이들이 어른들 말로 철이 드는 시점쯤 되면 그때는 문제 해결의 솔루션에 있어서 조력자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수학 공부를 해도 미적분학에 대한 킬러 문항을 풀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또 부모님이 찾아주시는 것도 그제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아이의 성장 과정에 맞는 부모님의 태도 그리고 밀당 전략 이런 것들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하네요. 예를 들면 독서를 가르친다고 했을 때에도요. 저학년 때는 아이들이 뭘 모르니까 엄마가 좋은 책, 그 나이 때 읽어볼 만한 책을 제공하는 방식을 썼다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기준으로 자기가 책을 능동적으로 찾는 방법을 알려주고 시도해보는 걸 권장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DM을 보내는 데만 열중해 있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춘기가 빡 와가지고 그럼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야 인스타그램은 그 누가 만들었을까? 인스타그램은 어쩌다가 페이스북으로 흘러들어가게 됐을까? 누가 이런 또 기똥찬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비슷한 플랫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주로 열광하는가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간 개발, 인력, 거기에 CEO, 도전의 과정 이런 것들도 검색해서 책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 나는 이런 책들이 분류돼서 나왔어요. 읽어볼까요? 라고 말했을 때 코칭해주는 거. 저는 이게 이제 고학년으로 됐을 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사춘기 무기력, 무관심 이런 것들일 텐데 그때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소 시간을 두고 지켜봐주는 그 시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는 게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에요. 너무 이게 연인 간에도 밀당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녀 교육도 밀당이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좀 당겨줄 때도 있지만 어떨 때 좀 놔줘서 아이가 그 성장의 동굴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저는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부모님 속은 타들어갈 거예요. 제가 나오기는 할까? 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결국 그 순간 내가 손을 대도 달라질 건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뭔가 내가 부모로서 하고 싶다면 오히려 공부적인 것들, 진로적인 것들을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공부 외적인 거 같이 놀고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끌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너무 아이가 소극적인 자기 침대로만 침잠하면 관성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동성은 좀 유지하는 정도는 부모님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중을 못하는 아이라고 하면 5분만 있으면 방에서 나와요. 10분 안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 갖는 생각은 걔를 어떻게 하면 50분, 120분으로 만들까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죠.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5분, 10분이면 좋다 이겁니다. 그 친구의 특성을 인정해 줍시다. 그럼 5분, 10분짜리 공부 계획을 재미있게 끊어가지고 좀 더 개입도를 높여서 던져줄 수밖에 없어요. 5분 동안 호로록 요 단어 10개를 한번 외우고 벼락치기 컨테스트를 해보자고 하든 10분 동안 수학 문제 3개 어려운 거를 진짜 시험처럼 풀고 엄마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든 그 아이의 특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꾸려고만 하면은 진짜 엄마 속만 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랬던 아이를 6개월이 지나니까 그게 6분, 1년 지나니까는
7분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더 현실적이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앉아있기 힘들어하는 성격 유형들도 있고요. 재미가 없어서 앉아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하고 싶은 일은 누구나 다 엉덩이 붙이고 합니다. 흥미가 떨어지는 거는 집중도도 떨어지고 일어나게 되죠. 저는 하위권 친구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커닝 페이퍼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 5페이지를 가지고 커닝 페이퍼 한 장을 만들면 그걸 보고 시험 볼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면 진짜 죽어라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집을 주고 그 커닝 페이퍼를 보고 풀게 해줍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외워지고 내용이 숙지되죠. 이렇게 어렸을 때 애기들 음식 안 먹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음식 재료에 대해서 싫어하는 느낌을 지울까 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근데 공부라든지 학습 습관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을 잘 안 해요. 그냥 해라. 왜 안 하지? 학원을 보내볼까? 관리하는 데 보내볼까?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내가 움직일 생각을 하기 되게 어려운 게 부모 같아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가 낳은 자녀이고 내 안에서 뭔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도 그게 꽃을 피우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5분, 10분짜리 학생을 만났을 때 제가 했던 것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1분씩 늘려가자. 그리고 부담 갖지 않도록 과제를 제공해보자 였었습니다. 선행학습도요. 사실은 아이마다 자기한테 필요한 수준을 잘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능검사라든지 학습에 대한 태도라든지 검사하고 나서 얘기해 주긴 합니다만 이 친구는 뭐 1년 선행을 해도 좋다. 이 친구는 3년 이상의 선행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친구는 선행학습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등등 가이드를 드리고 있어요. 모두에게 천편일률적인 선행학습 스피드라는 건 저는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사실 저희가 청소년기일 때 봤던 학교 내신 시험과 지금 내신 시험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식 학습에서는 다음 역사적인 사실이 일어났던 시대로 옳은 것은 것 같은 정보를 암기해서 답변을 빠르게 하는 것을 요구받죠. 반면에 이런 시험은 어떨까요? 역사를 관통하며 모든 왕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왕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평생을 자신의 권력 강화에 몰두했을까?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 명분이라는 차원에서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시오 라는 시험을 본다면 단순한 사실들, 팩트들을 외우는 것 그 이상의 자신만의 사고와 세계관과 고민, 학습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대에는 저는 적어도 정보 암기를 통해서 빠른 스피드로 대응하는 시험만 보지 말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회인, 성인으로 키우는 교육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문해력이라고 물론 말씀은 드렸지만 지금도 국어시험은 출제자의 의도를 찾는 게 최선의 목표입니다. 저는 자신의 의도를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 능동적이고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출제자님이 생각을 맞추는 것은 고전적인 인재상이고요. 앞으로는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으로 용기 있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고 학부모님들께 컨설팅, 상담, 에듀 카운슬링 이런 걸 드림에도 불구하고 저 깊숙한 곳에는요, 저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요. 아이들은 잘 크고야 말 거라는 것을요. 공부를 잘하는 자녀는 공부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릴 것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자녀가 여러분께 지금 당장은 청소년기에 조금은 힘들어 보일 수 있어도 결국 성인의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더 키울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아이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이거 하나하나에 너무나 부모님이 막 울고 웃고 자기가 막 불행해지고 행복해지고의 수준까지 가치를 더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안 하셨으면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본인의 삶을 잘 건강하게 살아가시면 아이들도 충분히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